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시죠? 제가 요즘에 좀 바빴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 7일에 지금 이제 부산 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그 시장 선거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다거나 뭐 특정 그 잘못된 정책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후보를 내야 하지 않나라는 걸 제가 제안을 했고, 또 다행히도 몇몇 그 환경운동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같이 해보자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셔서 지금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점 사과드리고요.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시민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회의에서 이제 나온 게 여러 후보들이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고 그 시민들 중에 이제 시민들끼리 또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명 선정을 해서 시민 후보를 내자까지 이제는 얘기가 됐고, 이번 주 화요일에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 다른 좋은 선진국들에 없는 기탁금 제도라는 게 또 하나의 방해물인데요. 그 5천만 원이라는 또 돈을 이제 무소속일 경우에, 무소속이든 뭐 정당이든 이제 정당 소속이든 이제 선거위원회 그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선거를 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선거 자금을 이제 미국처럼 소액 기부 뭐 5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 기부를 받아서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이제 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말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려면 빠른 속도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앞으로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2021년도에는 싹 바꿔야 된다. 지금 2021년도는 아주 특별한 해인데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해이기도 하면서 또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3, 40년 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이런 환경 파괴,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상황도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를 멈추고 다시 재생 경제로, 그리고 다 함께 이런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경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사실 기존 현재 어떤 정당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대중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새로운 정당을 건전한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모색해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직도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참가하실 분들은 그리고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미세먼지, 주입식 교육, 빈부격차 이제 이 세 가지 이슈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이제 그 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 1인 시위를 계속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부산시청 앞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사정을 듣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그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기금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좀 이런 시기에도 좀 이익을 버는, 오히려 이런 시기라서 이익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여유가 있는 개인들 또 집단들이 좀 기부해서 다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전국 소상공인 및 그 실업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좀 해보자고 제가 여기저기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좀 구체화되면 그 활동으로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요즘 왜 방송이 뜸하냐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제가 이렇게 지금 백지 상태로 비워놨잖아요. 하나씩 써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논제를 좀 던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시위하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주입식 교육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그러면은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능력 평가, 수능을 일단 제거를 해야 합니다. 수능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김누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그 선생님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수능평가단 최초의 수능평가단 하셨던 분들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학비는 무료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끼리의 그런 격차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대학교끼리의 격차를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민영화된 대학교를 공공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체를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식 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가장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생존과도 연관되는 환경 및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을 정규화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선뜻 생각한 건데 이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무료 여기에다가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도 보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가족들을 또 보살피면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물론 젊은 분들도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편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회에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 보조까지 이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입식 교육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등 이제 대기 오염, 그죠? 미세먼지 문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기후 위기까지 쳐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당연히 대기 오염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전환, 생활 방식의 변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기후위기에 대응. 그리고 뭐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큰 굵직굵직한 논제들만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 제가 그랬죠. 빈부격차나 불평등.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에 지금 우리나라 불평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는 정치인들은 가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갖춰줘야 되겠죠. 사회 안전망을 갖춰주고 이제 여기에서 조세 정의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세 정의를 하면 이제 누진세를 이제 과감하게 이제 넓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세금을 좀 증세를 해서 대신 그 세금 낸 게 엉뚱한 대로 새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뭐 너무 지나친 국방비 그리고 막 좀비 기업 제가 예전에 한 얘기를 했는데 수익도 나지 않은 그런 기업을 그냥 어떤 그 고용률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다는 그 핑계로 그 좀비 기업들을 살려놓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불합리한 세금 그리고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부조리하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데로 나가는 세금들을 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림을 잘 꾸려나가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이제 또 뭐 교육이나 그쵸? 교육, 무상교육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의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미국보단 좋지만은 아직도 그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의료 같은 경우는 공공화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료 공공화가 진행되면 뭐 과잉 진료, 과잉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되고 예방의학 쪽으로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정치 선진국들은 그 의료인들은 공무원이 되는 의료 공공화를 많이 이미 채택하고 있고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의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게요. 특정 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 안전망.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편적 사회 안전망에는 사실 여기 그게 다 들어가죠. 이제 그 육아 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등등 소수 약자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또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여러분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민연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년 이상 넣지 못한다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아무것도 그 수입이 없는 분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최저한의 생계를 하기 위한 돈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소한 80만 원이 되고 또 그 주거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활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육아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 엄마나 또 싱글 파더도 있을 수 있고 싱글 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두 부부가 있다 해도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몰라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이제 집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이제 육아 기관을 잘 형성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을 막론해서 그 육아 휴가 충분한 시간 뭐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래서 그런 육아 휴가 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정치 자체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죠.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선거제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돼야 되냐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건 스웨덴 등 이제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쓰는 제도인데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주적인 발전된 형태의 선거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나 청년들의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남성 동수제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할당제, 청년 인구만큼 청년 할당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가 굉장히 그러니까 노조를 만드는 걸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지금 불합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노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이미 독일이나 북유럽들은 다 기존에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어떤 노사 합의가 더 잘 돼서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인난에 처한 중소기업, 근데 대기업하고의 그런 임금 격차 때문에 다들 이제 대기업으로 몰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노동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산업 전체에서 이제 논의해서 어떻게 이걸 달성한 것인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꼭 진행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스웨덴에서 이게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회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노노 간의 갈등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정규직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노동의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운영이 힘들었던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의 유연성을 좀 달성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의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말한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이제 갖추어진 조건에서 그쵸?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거는 이제 해고가 됐을 때 그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면 그건 당연히 그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이 잘 갖춰진다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도 좀 경쟁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가 되는 노동자들의 삶도 다시 그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고용, 그러니까 재고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고용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연결해주는 그 컨설팅, 그쵸? 고용을 알선해주는 거라든지, 그쵸? 컨설팅이라고 칠까요? 컨설팅이 또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용 컨설팅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만 노동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튼튼한 중소기업이 키워질 수 있도록 이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촘촘히 강화되어야 되지만, 또 기업이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되겠죠. 쓰다 보니까 또 이게 되게 많아졌네요. 불필요한 규제는 많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된다.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에서 사실 영어 교육도 이거 한 가지 제가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영어도 너무 입시 위주의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엉터리 영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 교육의 실용화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스웨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해외에 또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수 있게끔, 모든 학생들이 다 원하면 다녀올 수 있게끔 그것도 이제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스웨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외국 기업에 우리나라에 투자 오기도 좋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산업을 만들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실용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 이 정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액트라고 있었잖아요. 그 스웨덴 모델 중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액트는 그 일반 기업에 다니는 이제 기업의 직원들이 한 6개월 정도 자기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만 아니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고, 만약에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는 거고, 또 아니면 6개월 안에 그냥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어떤 창업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또 새로운 정책들을 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들을 함께 토론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그 동료 우리 시민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당을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 언제든지 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 방송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후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진행 사항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우리 어려운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들 이분들을 위한 기금 마련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남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